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청소년이 배워서 알려주는 이야기 청아리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 안에서 청소년 문화 해설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외암리 민속마을인데요. 외암리 민속마을은 500년 전에 형성된 마을로 충남의 양반마을을 대표하는 마을이에요. 이 마을은 기와집과 초가집 그리고 돌담 정원이 잘 보존되어 있어서 중요 민속자료 제236호로 지정되어 있기도 하고, 이 마을의 집들은 집 주인의 벼슬 이름이나 출신 지명을 따 태코가 붙어 있어요. 여기서 태코란 집 이름을 뜻하는 단어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고려시대, 조선시대에는 외암리 서쪽에 오양골 또는 외양골역이 있었는데요. 조선시대 시흥역에 말에 먹이를 주던 곳이라는 뜻에서 외암리는 오양골이라고도 불리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외암이라는 이 지명은 외양이라는 단어에서부터 생겨나지 않았을까 추측하고 있습니다. 외암리는 광덕산 줄기에서 갈라진 설화산의 남서쪽에 있어요. 외암리 마을의 전체적인 모양은 동서로 긴 타원형이고, 설화산이 마을 뒤에 있어 서쪽은 낮고 동쪽으로 갈수록 높아지는 동고서저형 지형이에요. 이러한 조건에 따라 집이 위치한 방향은 주로 서남향이고, 하늘에서 보면 나뭇가지처럼 큰 줄기가 뻗고 작은 가지들이 따라 뻗으면서 끝에 열매가 맺힌 것 같은 그런 마을 배치를 볼 수 있답니다. 외암마을에서의 물은 크게 자연적인 물과 인공적인 물로 나누어서 볼 수 있어요. 자연적인 물은 강장골에서 흘러온 하천과 설화산 계곡에서 마을 옆을 지나 아래로 흐르는 개울을 말해요. 또 인공적인 물은 마을 위쪽에서 물길을 인위적으로 만들어서 마을 안을 통과하는 물길을 말한답니다. 이 물은 마을 내 여러 집을 통과하며 생활에 쓰이거나 마당에 연못을 만들어 정원을 꾸미기도 해요. 이러한 인공적인 물은 마을 뒤쪽의 산인 설화산의 불의 기운을 누르려는 의도로 만들어졌어요. 외암마을의 원래 주인이 지금과는 다르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평택 진시인 참봉 진안평의 묘가 외암마을로부터 400m 남쪽에 떨어진 골말에 있어서 과거 마을의 주인이었음을 알 수 있어요. 묘소의 남쪽의 집터와 연못의 흔적으로 그의 집터를 추측할 수도 있답니다. 참봉 진안평의 사위인 예안 이씨 이사종이 진안평의 딸과 1546년 혼인의 골말에 살다가 지금 위치로 옮긴 뒤 이사종의 후손들이 이 마을에서 살기 시작했어요. 예안 이씨가 처음 들어와 살게 된 집의 위치는 정확하진 않은데 건제고택의 위치로 추정하고 있어요. 건제고택은 마을의 중심을 지나는 길의 중간에 자리 잡아 건제고택을 기준으로 집들이 근처에 자리를 잡았을 것이다 라고 보고 있어요. 이 신도비는 조선 후기의 인물 성동론으로 유명한 학자인 외안 이간 선생의 묘 근처에 있는 비석이에요. 잠시 외안 이간 선생에 대해 설명해 볼게요. 외안 이간 선생은 조선 후기의 학자로 예안 이씨의 후손이에요. 1710년 장릉창봉이라는 자리 이후에 세자를 가르치는 곳에 학자로 추천되었지만 이에 나아가지 않고 학문에 전념했어요. 그는 온양에서 주로 지내다가 건상아의 제자가 되었으며 51세 나이로 돌아가셨어요. 마을에는 이간 선생의 불천이 제사를 지내는 외암 사당이 있어요. 이간 선생의 묘소는 200년 전쯤에 오른쪽 산기슭으로 옮겨졌고, 이간 선생을 기억해달라는 마음에서 신도비가 10여 년 전쯤에 이곳의 자리로 위치하게 되었답니다. 이곳은 마을의 입구예요. 외암리 마을은 반석교 또는 반석다리라고 불리는 다리를 건너서부터 시작이에요. 바닥이 돌로 된 곳을 안반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반자를 따와 이곳의 돌을 반석이라고 불러요. 개천가닥에 빨려있는 바위를 반석이라고 불리며 마을 쪽을 향해 외암동천과 동화수석이라는 글씨가 새겨져 있어요. 왼쪽에 있는 동화수석은 김인현 즉 1919년에 200선이, 오른쪽에 외암동천은 이용찬이 썼다고 전해지고 있어요. 이 느티나무는 마을 가운데 있는 당산나무예요. 이 느티나무는 마을 동제나 축제 때 제사를 지내는 곳으로 신성시되는 곳이에요. 각 집에 대해 설명하기 전에 집의 구조를 설명해 볼게요. 먼저 사랑채는 남자들의 주된 생활 공간이에요. 보통 가운데에 대청마루를 두고 좌우에 온돌방을 배치해요. 작은 방을 큰 사랑방에 이어붙이거나 뒤쪽에 만들어 두는데 이 방을 책방이라고 해요. 앞에는 택한 마루를 두었는데 전체를 마루로 하지 않고 한 칸은 방으로 막아두었어요. 마을에 사랑채가 있는 집중 건제고택, 참판댁, 송화댁은 처음 지을 때부터 양반집 모양이었답니다. 안채는 여성들이 집안 살림을 주로 하는 공간이에요. 식사 준비부터 제사 음식, 길쌈 등 집안의 자잘한 일들을 하기에 일반적으로 사랑채보다 크게 만든답니다. 외암마을의 모든 집은 안채를 가지고 있는데, 안채는 기역자 모양이고 사랑채는 니은자 모양이거나 디귿자와 일자이기 때문에 전형적인 양반집은 주로 공간 사이에 간격이 띄워진 튼 미음자 모양을 하고 있어요.
문간체는 보통 규모가 큰 집에서 볼 수 있고 간혹 규모가 작은 서민들 집에서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양반집의 문간체는 신분이 낮은 하인들이 머무는 곳이었고 서민들의 문간체는 가족이 늘어나면 문간체를 더 지어 식구들이 살았다고 합니다. 문간체는 바깥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있어 창고나 외양간을 붙여두어 농사일을 하기 편하게 하였습니다. 부속체는 생활 속에서 필요한 물건들을 넣어두거나 농촌에서는 농사일에 필요한 도구들을 넣어두는 꼭 필요한 공간이에요. 농사가 기계화되며 외양간이 없어지고 부속체가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외암 마을에서 건물다운 부속체를 가진 가옥은 19가구예요. 구조는 대부분 나무로 된 초가집이었고 창고, 화장실, 세면대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었어요. 마지막으로 사당은 돌아가신 조상님의 제사를 지내는 곳입니다. 양반집에서는 따로 사당을 두고 서민주택에서는 마룻집이나 안방의 한쪽에 모셔두고 합니다. 조선시대에는 선조의 은혜를 고맙게 여겨 집안에서 가장 높은 동쪽에 사당을 두었습니다. 현재 마을의 대표적인 이간선생의 사당 외에도 건제고택, 교수댁, 참판댁, 감찰댁이 있어요. 감찰은 조선시대 현 사헌부의 관리인데요. 주로 관리들이 법에 어긋나는 일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조사하고 밝히는 일을 했다고 해요. 감찰택의 택호의 유래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옛 주인의 관직의 이름에서 따온 것으로 추측돼요. 외암리는 마을 전체가 문화재로 지정된 곳이에요. 건제고택은 그보다 2년 전에 문화재로 지정되었을 만큼 그 당시 양반가의 모습이 잘 보존된 곳이라고 할 수 있어요. 외암 이간 선생이 태어난 곳도 이 집터였다고 전해지는데 확인되지는 않아요. 건제고택은 150년보다 더 전에 지어졌고 그의 아들이자 이 집을 완성한 이육열의 호를 따서 건제고택이라고 합니다. 영암 군수를 지낸 이상익이 살던 집이기도 하기 때문에 영암 군수댁이라고도 불렸어요. 건제고택 안에는 정원 옆 바닥에 낮은 굴뚝도 있는데 우리나라의 나무로 된 집은 벌레로 인한 피해에 약하기 때문에 굴뚝을 낮게 두고 그 주변에 나무를 심어 비를 방지할 수 있어요. 건제고택은 주위에 돌담과 한식 담장을 두르고 있고 담장 밖에는 하인의 주거 장소인 초가집이 있어요. 교수댁은 이사종의 13세 손인 이용구가 경학으로 현금관 교수를 했다고 하여 붙은 택호예요. 교수댁 정원 자체의 규모는 작지만 다른 양반집에서는 볼 수 없는 독특한 아름다움을 감상할 수 있고 건제고택, 송화댁과 함께 외암마을의 3대 정원으로 꼽혀요. 원래 안채, 사랑채, 행랑채, 별채가 있었는데 지금은 아쉽게도 안채, 행랑채, 사당만 남아있어요. 송화댁은 송화 군수를 지낸 이장현으로 인해 송화댁이라는 태코가 붙었어요. 자연미를 간직한 전통 정원으로 유명한 곳이지요. 송화댁은 사당 가까이에 있는데 사당은 성스러운 곳으로 마을 사람들도 조심스럽게 다니던 곳이기 때문에 송화댁을 지나 사당으로 가는 골목에는 문을 설치하여 필요할 때 닫을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외암사당은 외암 이간 선생의 사당이에요. 옛날에는 사대까지 제사를 지내는 것이 전통이었지만 그 예외가 불천이 사당이랍니다. 불천이 사당은 국가에 큰 공을 세우거나 학문이 높은 학자가 죽으면 나라에서 후손 대대로 제사를 지낼 수 있도록 허락한 사당이에요. 외암사당 또한 불천이 사당이고 외암마을에선 이간 선생님의 사망일에 불천이 제사를 지내요. 태호 이정렬이 고종황제로부터 하사받아 짓고 살던 집이에요. 참판댁은 큰 집과 작은 집이 무자 모양으로 배치되어 있는데 집안의 살림살이가 비교적 그대로 보존되어 있고 특히 큰 집 사랑채의 가구 배치 등을 통해 우리 조상의 옛 생활 모습을 엿볼 수 있답니다. 외암마을 남쪽 약 3km 지점에는 강땅골이라는 계곡과 강당사라는 절이 있어요. 강당사는 외암 이간 선생이 학문을 연마하던 곳으로 외암정사라고 불렸답니다. 외암정사는 스승 권상아가 지어준 관선제라는 현판 때문에 관선제로 더 잘 알려져 있고 후에 외암서사라고도 불렸어요. 흥성대원군 때 서원이 철거당할 위기에 처하자 이를 피하기 위해 외암서사를 강당사라는 절로 바꿨다고 해요. 추가로 외암 민속마을에는 정월 보름쯤에 느티나무제와 장승제를 지내고 매년 10월에는 지풀문화제가 열려서 다양한 민속문화를 체험해볼 수 있어요. 이런 축제가 아니더라도 한지를 이용한 만들기, 천연 염색부터 작물 수확, 모내기까지 다양한 체험들이 예약제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다양한 경험을 해보시길 추천드려요.
해설을 들으시면서 저희가 만든 이 워크북에 참여해주세요. 워크북 안에 있는 활동평가 QR을 통해 저희의 해설에 피드백을 주시면 더 좋은 해설 활동을 만들어가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활동 인증 QR 안에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을 통해서 여러분이 수행하신 미션을 인증해 주시면 선착순으로 상품을 증정해 드립니다. 또 여러분이 수행하신 미션을 통해서 느끼신 내용을 여기 우수 소감문 공모전 QR에 보내주시면 우수 작품을 선정해서 상품을 증정해 드립니다. 그러면 많은 참여 부탁드려요.